감염 못지않게 많은 경우가 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뼈하고 벌어진다 사이 간격이. 네. 대퇴골과 경골 둘 다 해리가 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감염에 대한 걸 설명드렸고, 오늘 감염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백지훈 무릎 전문의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동 힘찬병원에서 무릎 파트를 맡고 있는 백지훈 원장입니다. 이제 감염 외에 어떤 경우에 재수술을 하는 거냐 네. 하는 설명을 드리죠. 감염 못지않게 많은 경우가 인공관절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공식 용어로 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이제 해리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이제 뼈가 녹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뼈가 녹으면서 인공관절하고 이제 좀 뼈하고 벌어진다 사이 간격이. 네. 지난 시간에 감염이 됐을 때에 환자가 느끼는 증상하고 해리 뼈가 녹았을 때에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조금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무릎이 굉장히 많이 퉁퉁 붓고 열감이 납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게 굉장히 감염됐을 때 가장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해리가 된 경우, 이제 무너진 경우는 이제 걸을 때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걷기가 힘들 정도의 통증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뼈가 녹았다,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뼈가 녹아도 환자가 참을만 하면 조금 견뎌보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빨리 해줘야 됩니까? 근데 이제 해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뼈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제 수술 범위가 더 커지고 더 긴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가 발견되면 바로 수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 전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케이스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100명의 이제 전체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하면 100명당 부분 인공관절은 보통 한 5케이스 정도? 예, 그 정도라고 봅니다. 100분의 5네요. 예. 근데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일반인들 생각에 네네. 하려면 다 하지, 뭐 부분적으로 하면 다 하면 또 해야 된다 이런 네네. 인식이 있거든요. 네, 이제 부분 인공관절 수술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전체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환자분이 재활이 빠르고 훨씬 더 무릎의 이제 각도도 잘 나오기 때문에 부분 인공관절이 전체 인공관절 수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대인 사람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에 전체 인공관절을 해버리면 또 나중에 20년이나 한 30년 뒤에 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분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전체 인공관절 수술로 바꾸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면 이제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분 인공관절을 했을 때도 네네.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수명을 한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전체 인공관절 수술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해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게 한 45% 정도. 오, 굉장히 높네요. 네,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 인공관절 그 사이에 있는 이 플라스틱, 이 라이너가 이 마모가 되거나 그러면 이게 빠져버리는 탈구가 되는 경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한 37% 정도 되고요.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과거에 의사들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뭐 수술하고 엑스레이는 멀쩡한데 환자는 아프다 그러면 네네. 그게 이제 결국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네네. 그 원인이 왜 그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부분 인공관절은 진짜 안쪽에만 수술하기 때문에 전체보다는 한 3분의 2밖에 안 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수술하기가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이 부분 인공관절 수술은 훨씬 더 이제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수술도 로봇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가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데 로봇을 이용을 하면 좌우 밸런스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출 수가 있고요. 근데 로봇 그러니까 네네. 로봇은 왜 저렇게 선전하지? 진짜 로봇에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그냥 대표님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제 선을 이제 일직선 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수년 동안 계속 일직선만 끊다 보면 우리가 일직선 끊는데 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라는 거는 이 자를 대고 일직선을 끊는 거기 때문에 아무 우리가 수년 동안 연습을 해도 로봇을 자를 대고 일직선 끊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가 고민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가수는 노래 부를 때 너무 잘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삑사리가 나면 만약에 노래가 수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면 환자한테 치명적이거든. 그런데 로봇을 이용하면 그 삑사리조차 안 나는 거예요.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로봇까지 이용하면 정말 완벽을 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합니다. 예.